예비 고3 수학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예비 고3 수학 설명회라고 쓰여져 있는 그 종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설지라고 그 올해 쓰는 거 풀어놓은 게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 꺼내 놓으시고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뭐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국어고 그다음에 또 수학이었죠.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웠다는 말들이 많고 했는데 뭐 제가 제목에 써놨지만은 겉보기에는 불인데 뭐 풀어보면 의외로 순한 맛이라고 실제 시험지는 풀어보면요, 특히 강사 입장에서 풀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덕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보다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느낀 것 같아요. 자, 여기 2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뭐 수업 관련해서 얘기가 쭉 있는데 이 수업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시간대하고 뭐 주당 수업 횟수 같은 거 선택 가능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오픈형 개별 수업이라고 해서 약간 학생들 여러 명이 있고 이제 개별 수업 같이 진행을 하는데 뭐 이렇게 판서 수업은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가 워낙 다르고 해서 거의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거의 3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억지로 그 시간을 맞춰서 하다 보면 좀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수업이 돼버려서, 그리고 실제 뭐 수업 수강한 친구들 중에서는 좀 성적도 괜찮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문풀 수업은 제 수업이 가장 낫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여기에 수업 수준이랑 뭐 일단 한 번만 수업 해보면요, 아니 요 시험지 그냥 이번에 수능 시험 본 것만 갖고 와도 완벽하게 좀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재수생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비고3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첫 번째 수업 한번 해보면은 거의 이제 저도 뭐 학생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학생 본인도 이제 이 수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을 할 수가 있어서 보통은 1회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수업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1회 수업 해보고서 이제 좀 이 선생님 괜찮다, 좀 잘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1년 동안 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수능 책이 교재가 다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이 책으로 이제 수업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그 오리지널 문제들이나 또 이렇게 신유형 문제들을 섞어서 수업을 하고요. 여기 제가 최근 출제 트렌드라고 써놨는데요. 공통에서 10번대에서 20번대 초반 준킬러 문제들, 수원투 준킬러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빡빡빡빡 돌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여기 시험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14번에 삼각함수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지 해설지를 제가 드렸으니까요. 14번에 보시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세 줄입니다. 그냥 찍찍찍 이렇게 강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보조성 듣고서 그 다음에 그냥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써서 해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막혀서 시험이 끝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이면은 쉬운데 바로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안 보이면은 도저히 여기 접근을 못해서 뭐 뒤로 가든가, 근데 문제가 14번 정도에서 이 정도 문제에서 또 막혀서 뒤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적인 시험 운영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갖고서 바로바로 딱딱딱 보고서 푸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도 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21, 22번을 또 보시면요, 이번에 21, 22번 두 문제에서 갈려나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문과도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과 친구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뭐 강사 입장에서는 22번 문제 같은 거 확대 변환, 그냥 뭐 이거 저희는 예전에 뭐 기하라든지 뭐 벡터라든지 이런 걸 강사들은 많이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단순한 뭐 확대 변환이고, 21번 문제들도 뭐 그냥 경우만 따지고 그래프만 그리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었는데, 요 21, 22를 다 틀리거나 여기서 막힌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일단 수원이랑 수투, 특히 요 수투 부분이 굉장히 좀
앞에 나오기 때문에요.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게 되면 뒤에 미적분 킬러까지 가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중을 많이 두고 빡빡빡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상위권, 상위권에서 수업 목표가 좀 다른 편인데 이게 수능 시험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극단적으로 계속 만점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잘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수능 시험에서 막 못 보는 경우가 꽤 많고요.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데서 뭐 계산 실수하고 뭐 많이 틀리고 점수 안 나오던 친구도 수능에서 대박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에도 그런 친구가 좀 나와서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기 실력대로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이것도 뭐 또 다른 실력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렇게 잘 봤다고 하더라도요. 제일 이제 그 변수가 되는 게 국어가 이번에 어려웠다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국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국어가 하도 어렵다 말이 많다 보니까 수학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학도 완벽하게 이렇게 체득이 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국어에서 한번 멘탈 털리게 되면요. 좀 제정신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수능 시험장 자체가 모든 과목이 제정신으로 시험 볼 수는 없어요. 너무 긴장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 그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다른 학원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수능에 잘 나올 만한 문제들 갖고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뭐 채점해주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도움이 됐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권은 약간 보험적 성격. 계속 뭐 모의고사들에서 90이라든지 뭐 96 혹은 100이 나왔던 친구들도 수능 시험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보험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또 상위권이라든지 좀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요새 점수 분포 보면요. 196에서 바로 80점대로 떨어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어중간한 뭐 92, 뭐 88, 뭐 89, 92가 없고요. 만약에 그냥 96을 못 받으면 바로 뭐 이제 84점 이렇게 떨어지는 일반적 학생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14번이나 21번, 22번 이런 데는 막혀버리면요. 뒤에 이제 뭐 확통도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두 문제 정도. 미적 같은 경우도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30번 같은 문제 풀려면은 시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3번이라도 14번에 21, 22에서 막히게 되면은 뒤에 문제들 손을 못 대거든요. 뭐 그런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들이 어중간한 점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또요 의외로 고득점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뭐 망쳤다 못 봤던 친구들도 많지만은 의외로 좀 고득점들도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뭐 막판 구멍 메우기 최신 출제 트렌드 완벽 반영 뭐 수능성 만점 보장이라고 썼는데 만점 보장은 그냥 써놓은 얘기고요. 뭐 그래도 애들 중에 잘 받는 친구들 만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제가 써놨는데 겉보기에는 풀어보면 의외로 순하지 말해서 겉바 속촉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국어도 어려웠고 워낙 어려웠다는 얘기들도 많고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강사 입장에서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더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역시 중요한 거는 중간에 안 막히고 극도로 긴장되고 불안한 특히 1교시에서 국어 멘탈이 털린 상황에서 머리가 아니라 손이 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손이 저절로 나와서 풀어야 돼요. 왜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거 좀 막혀버리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짜 수능 전날까지 죽어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요. 나머지 이제 올해 수능 관련해서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자녀분께서 제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드린 해설지를 항상 제가 설명할 때 같이 드리는데요. 요거 보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 한번 그런 수업 듣고 싶다고 하시면 데려오시고요. 저랑 안 맞는 것 같다,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얘기하시면 그냥 그거는요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해진 수능 꾸준한 연습만이 답이다. 맞아요. 이거 연습을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하나라도 14번, 21번, 22번에서 살짝이라도 막히게 되면은요
그러면 애들이 또 재수 생각을 하게 돼요. 수능 시험장에서. 아, 국어도 망했는데 수학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점해보면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에서 그냥 하도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서 손이 움직이게 만들면 됩니다. 그냥 뭐 망했다 어쩌다 멘탈이 털렸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풀리면은 요즘 수능은 그래서 중간에 막히지 않도록 계속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평가원 모의고사 70점대에서 실제 수능 96점. 올해 이런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모의고사에서 계산 실수 자주 하고 좀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빡빡빡 하니까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수능 대박도 나올 수 있어서 그냥 좀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좀 빡빡빡 돌리다 보면은요 또 이게 잘 맞으면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점수 상승도 가능하다는 걸 실제 사례입니다. 뭐 5페이지 보시면요 어려운 문제 사설 모의고사만 잡았다고 헛찔릴 가능성인데 요새 수능이 그래요. 너무 어려운 문제만 잡고 있다가 훈련이 안 돼서 나는 이 정도 문제들은 다 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능 시험장 가니까 아닌 거예요. 평소에 그냥 풀던 문제들이 항상 매년 나오는데 평소에 수업 시간에 그냥 주변은 맨날 풀던 문제들 갖다 수능 시험장에서 안 보였던 친구들이 좀 안타깝지만 좀 생각보다 안 나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를 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막판에 뭐 사설 모의고사나 엔제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볼 텐데 그래도 거기에다가 이제 좀 재수업을 같이 추가를 해놓으면요, 이제 약간 개별식으로 봐준 수업이니까 문풀 그 훈련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수능 수학에서 좀 만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수능 출제 스타일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난이도 있어 보이는데 접근법 찾기가 좀 까다로워서 잘 보시면요, 요거 뭐 맨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요, 28, 30 미적분이 기준인데요. 28, 29, 30을 보시면요. 그 어렵다는 28, 30번이 잘 보시면 한 뭐 4줄, 5줄로 풀려 있어요.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여기 28번도 한 뭐 그림 이제 포함해서 한 뭐 6줄 되고요. 29번은 진짜 쉬웠고 이번에 29번은 쉬웠던 문제고요. 수열 극한 중에 상당히 쉬웠던 편이고 30번 문제도 잘 보시면 뭐 그림에다가 5줄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사들 보기에는 이거 계산이 일단 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계산 복잡한 문제예요. 이 나이도 들어서 힘든데 계산을 계속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접근법은 잘 보이는데 계산 복잡한 문제를 잘 풉니다. 애들이. 그래서 수열 문제 같은 경우 올해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지만 수열은 되게 어렵긴 해도 애들이 좀 정답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거꾸로 강사들 입장에서 보여서 그냥 풀면 계산 쉽네, 안 어렵네 하고서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좀 되게 이렇게 무난하게 느껴지는, 평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 말 들으면 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수능 끝나면 바로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뭐 여러 군데 뭐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도 체감 난이도를 보기 위해서 여러 커뮤니티들, 뭐 학부모님들 커뮤니티, 학생들 커뮤니티 들어가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안 보였대요. 근데 저희는 참 안타깝지만 보이거든요. 강사들은요.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뭐 안 보이면은 안 되죠. 그래서 보여서 계산 쉽네 하고 풀면 근데 애들 이거 풀기 좀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서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접근법을 찾으면 쉬운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수능 시험장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까다로운 거죠. 뭐 시험장에서 풀이와 혼자 공부할 때 풀이 다르다라고 써놨는데 아이들 중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요 좀 장황하게 풀어놓고서 장황하게 좀 풀어서 답 맞춰놓고서 뭐 그냥 풀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를 어떤 때는 풀리고 어떤 때는 뭐 안 풀리고 하는데 그 제일 정확한, 제일 효율적이고 그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간단한 풀이 무조건요 빠르고 간단한 풀이가 제일 좋은 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간단하고 효율적인 풀이를 문제 바이 문제로 해서 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 수업은 또 맞는 친구 있고 안 맞는 친구 있으니까요. 좀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계속 모의고사 점수가 80이 안 나오던 친구가 이번 수능에서 뭐 수학 96이 나왔다. 그래서 만점 맞은 친구보다 더 신기하더라고요. 해갖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좀 맞는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광고 겸 해서 뭐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내놓은 거니까 혹시 뭐 수업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설명을 너무 잘해드렸나요? 학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거 보여주시면 된다고요. 이거 딱 보여주세요. 특히 뭐 재수생의 경우는요. 이거 딱 보여주시면은 아 이걸 이렇게 풀어내서 수능 시험을 현장에서 본 친구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좀 보시면 정확하게. 그리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께서 그냥 한 번만 수업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게 그 한 번 수업이 1년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중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다음